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러시아군의 강력한 공습이 감행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전격적인 반격에 성공하며 전황의 새로운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격렬한 교전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키이우는 적의 치명적인 타격을 버텨내고 러시아를 향한 대규모 보복 타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공습에서 러시아군은 오레 신익 미사일을 동원해 키이우주, 빌라체르크바 등 평화로운 민간 인프라 시설을 고의로 타격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동부전선 보로바 인근에서 러시아군의 방어선을 5km 깊숙이 돌파하는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에 유류고가 불타오르고 공군 방어망이 무력화되면서 모스크바 중심부까지 안보적 위협에 노출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유가 상황조차도 러시아의 경제적 붕괴와 정권의 몰락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의 주도권을 완벽히 장악하고 침략국에 대한 전면적인 복수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야간을 틈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주거지와 쇼핑센터, 시장, 휴양지 등 민간 인프라 시설을 겨냥해 무차별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특히 크렘린궁은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 키이우주 빌라체르크바 지역에 핵탄두가 탑재되지 않은 오레 신익 미사일을 발사하며 전 세계를 위협하려는 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적의 복합 공습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으며 러시아의 테러에 대해 철저하고 압도적인 보복이 따를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의 즉각적인 대응 타격이 시작되어 임시 점령지인 멜리토폴의 핵심 물류기지가 강력한 타격을 입었고 루한스크의 유류고가 폭발하면서 푸틴 군대의 군사장비들이 연료 공급 부족 사태 직면에 처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전문지 더 애틀랜틱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무력화한 대규모 드론 공습과 초라하게 축소되었던 모스크바의 5월 전승절 열병식을 언급하며 러시아 지도부와 일반 시민들이 가졌던 안전에 대한 환상이 완전히 깨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선에서의 군사적 성과도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주 보로바 방향에서 적어도 15대의 장갑차를 동원해 전격적인 기계화 반격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공격으로 러시아 제20 근위연합군의 전방 방어선이 5km 깊숙이 뚫렸으며 쿠덴스크 인근의 성과를 과장보고해 방심하고 있던 러시아 지휘부는 전황을 예측하지 못해 극심한 공란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 역시 마리유카, 로조베, 볼치야르 등 보로바 동남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기계화 부대의 진격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러시아군 병력 밀천 열복명을 사살하고 야포 61문, 차량 약 300대, 전술 드론 2천여 기를 파괴하는 압도적인 전과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군사적 패배와 더불어 경제적 사회적 기반 시설의 붕괴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제 분석가들은 현재 러시아의 상황을 실제 손실을 은폐하다가 파멸을 맞이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군국주의 일본과 비교하며 임시적인 고유가 조치로도 무너지는 국가 재정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외 정보국에 따르면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러시아 기업의 최대 3분의 1이 폐업 위기에 몰렸으며 재정난으로 인해 소련 시절 구축된 난방, 급수, 전력망 등 전국의 주거 공공 인프라 노후화율이 40%에서 80%에 달해 마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로 보로네시의 급수사고, 노보쿠즈네츠크의 대규모 정전 및 단수, 보로바 동남쪽 옌겔스시의 하수관 파손으로 20만 명의 주민이 고립되는 등 국가 기능 전반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올해 3조 8천억 루블에 달하는 연방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영항공사 에어로플로트 지분 약 24%를 4,500만 루블에 매각하는 긴급 민영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과거 매입가 대비 120억 루블의 손실을 보는 불리한 거래이며 푸틴 측근들의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런던 국제전략연구소는 러시아의 생산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계약직 충원만으로는 전선 손실을 메우기 어려워 향후 국경 폐쇄, 이동의 자유 제한, 소비에트식 통제 경제 전환 등의 무리한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서방 동맹국들과 유럽이 참여하는 평화협상 준비를 논의하는 한편 제재 완화는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고 평화를 늦출 뿐이라며 강력한 제재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올해에만 59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으며 페름 지역의 메타프락스 케미키컬 공장 타격과 노보로시스크 오일 터미널 공습 등을 통해 러시아의 핵심 수출 자원인 석유, 가스 산업 매출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역시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통상 이사회에 참석한 에스토니아 경제통상부 장관과 스웨덴, 폴란드 대표들은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단기적인 자원 부족 위험이 있더라도 러시아의 군사 경제를 지탱하는 석유 수입을 전면 차단해야 하며 대러시아 제재를 더욱 강화해 전쟁 비용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유럽 전역에 올해 10개의 드론 제조 공장이 신설되는 등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강화되고 있어 러시아가 소모전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